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 오늘은 고음을 힘있게 내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고음을 파워풀하게, 고음을 드라마틱하게 내쉬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흉성에서부터, 저음에서부터 강한 트레이닝 해주셔야 되는데, 왜 굳이 고음을 강하게 내야 되는데 저음을 강하게, 저음에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지 이유와 트레이닝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음을 드라마틱하게 내려고 봤더니, 강한 트레이닝을 하려고 봤더니 흉성에서부터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를 알아보려면 고음 패턴 가기 전에 흉성 패턴을 무조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고음 트레이닝 하기 전에는 무조건 흉성의 패턴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올바른 성대 진동 패턴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죠. 제가 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힘주는 방법, 앞보자 트레이닝, 복압을 주는 방법 때문에 흉성을 먼저 연습한다고 했었죠. 또 그리고 세 번째, 목 열기 패턴. 흉성을 하려고 봤더니 목이 열려야 흉성이 잘 나더라 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흉성 패턴을 먼저 연습하고 고음으로 가야 안정적인 두성 패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무조건 흉성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고음을 가시는 게 정석이에요. 사실 흉성부터 공부하지 않고 가도 되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흉성 패턴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고음을 강하게 내고 싶은데 고음을 강하게 내는 트레이닝을 봤더니 고음에선 절대 없어요. 고음에서는 하지 말래요. 일단 저음에서 강하게 내보래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자, 두 번째 이유 뭐였죠? 흉성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 중에서 앞보자가 있었죠. 힘을 주는 방법에 있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음에서의 힘주는 방법과 저음에서 힘주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고음에서 힘주는 방법이 다르고 저음에서 힘주는 방법이 다른데 왜 고음을 힘있게 내려고 하는데 저음에서 공부해야 되지? 라고 물음표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을 파생을 하려고 봤더니, 흉성을 잘 내려고 봤더니 어떻게 사람의 몸이 움직여야 되냐면, 복압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야 돼요. 즉, 우리의 몸에 힘이 쌓여야지만이 복압이 증가해서 흉성이 잘 나더라. 그런데 고음은 반대로 복압이 빠져야 돼요.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 유속이 느려져서 저음이 파생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복압이 반대로 빠지면, 우리 몸에 몸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고음이 날 가능성이 많다. 저음에서는 복압이 증가해야 된다. 즉, 힘을 잘 줄수록 저음의 소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고음에서는 힘이 빠질수록 소리가 잘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음에서 강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보면은 대부분 저음처럼 힘을 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음에서는 절대 힘주는 트레이닝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힘을 정확하게 주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방금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음의 패턴에서는 복압이 증가해야 유속이 느려져서 저음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고음에서는 복압이 풀려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압이 풀릴수록, 저음보다 복압이 풀릴수록이지 아예 힘이 빠진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음의 패턴에서 복압이 풀릴수록 고음이 잘 나더라예요. 아예 힘이 풀려버리면 소리가 뜨거나 보상작용으로 목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힘이 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마시고, 저음의 패턴에서, 복압이 높아져 있는 패턴에서 힘이 빠질수록 고음이 잘 나더라.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저음과 고음의 몸의 움직임, 힘주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음에서 힘을 내가 주려고 할수록 저음으로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음의 패턴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의 파워 훈련은 저음에서 먼저 하고, 고음을 편안하게 냈을 때 고음이 힘 있어질 때까지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고음을 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음에서 힘 있는 훈련을 해놓고, 강한 저음, 강한 흉성을 만들어 놓고 고음을 해보시면 고음이 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내려고 안 해도 강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쿼트 자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를 갑자기 300번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혹은 63빌딩을 여러분들이 1층에서 63층까지 높은 꼭대기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올라가고 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개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다리는 탈탈 털려 있겠죠. 엄청나게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힘을 빼고 있어도 나의 다리에는 계속해서 곽인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갑을 높일수록 흉성이 잘 나. 그래, 흉성을 좀 더 잘 내게 막 연습을 하고 고음을 편안하게 냈더니 이 긴장도가 강해져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들었을 때 강한 트레이닝, 뭐 앉았다 일어났다나 아니면 높은 건물을 올라가는 이런 어떤 하체 힘, 강한 트레이닝을 우리가 흉성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고요. 가만히 힘 뺐을 때 가만히 힘을 빼고 서 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져 있는 현상이 고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음 연습을 많이 할수록 힘을 빼도 힘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음이 강해진다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고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많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숙달돼 있는 사람들이 해주면 좋아요.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음에서 힘있게 내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연습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습법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고음에서 강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 고음 연습을 할 때 흉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흉성 패턴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좀 트레이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고음을 가성처럼 가볍게 편안하게 라이트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연습법을 해보시면 굉장히 변화가 빠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본인이 적어도 흉성 패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가성처럼 꼭 높은 음이 아니어도 힘 빠진 소리로 편안한 소리로 고음을 좀 낼 수 있다, 연출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해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레이닝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첫 번째 백프레셔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백프레셔를 선택해본 이유는 개발 당시 목적이 목열기 트레이닝하고 고음 연습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저는 이제 백프레셔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 백프레셔를 하게 되면 호흡근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요, 덤으로. 그래서 목풀기용 대신 목열기용 대신 해서 백프레셔를 한 사이클 정도, 한 5분에서 10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한 스케일 본인이 낼 수 있는 음역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 성악발성, 우발성이에요. 강한 트레이닝으로는 이발성만한 게 없어요. 이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보다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사기이지 않을까. 이게 최고예요. 단연코 근력 훈련은 우발성 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봤고요. 근데 우발성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좁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백프레셔를 좀 같이 넣어본 것도 이유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우발성을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입술 모양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발성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입술 보시면 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 모양 굉장히 잘 우처럼 우 이렇게 입술 모양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웬만하면 거울 앞에서 하세요. 거울 앞에서 우 이런 느낌으로 많이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발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백프레셔를 한 5분 정도 했다 그러면은 우발성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보고 다시 백프레셔 한 사이클 돌고 다시 우발성, 요런 비율로 한 3세트 정도 해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가성처럼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가성처럼 막 이렇게 불러보시면 가성 자체가 세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닝 하기 전에 내가 노래 한 곡을 후렴만 가성으로 막 불러보세요. 가성 느낌으로 편안하게 불러본 다음에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트레이닝으로 한 3세트 정도 쭉 해본 다음에 다시 아까와 같은 느낌으로, 같은 느낌의 가성으로 소리를 냈을 때 분명 변화가 돼 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녹음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겠죠. 뭐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해보셔서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단순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단순히 소리가 달라지는 거를 비교해드린 거기 때문에 갑자기 노래가 잘 되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노래가 조금 안 되더라도, 음정이 조금 나가더라도, 박자가 조금 나가더라도 그런 건 살짝 무시해보고 가성처럼 낸 거, 가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고음을 편하게 냈는데 힘이 이렇게 생겼구나, 요것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가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가성의 의미보다는 고음을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발성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리스크도 적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이나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놀러 오셔서 질문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